아니 근데 우리 지킬 박사님이 세종대왕상을 받으신 우리 지킬 박사님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나라에서 인정한 그 최고의 무릎 전문가 아닌가요? 맞죠? 그럴 수 있죠. 지금 박사님 여기서 말하는 그 돼지 연골이라면요. 저희가 자주 먹는 그 삼겹살에 그 끝에 막 붙어 있는 그 뼈 말하는 건가요? 그것도 연골이죠. 와, 진짜요? 그러면 돼지 무릎 연골로 사람 연골을 대체하는 건가요?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연골세포를 잘 자라도록 연골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덮개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피부에 이런 데 상처가 생기면 예. 상처가 잘 아물도록 반창고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네. 저희 우리가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네. 그 드레싱이랑 마찬가지 역할을 연골이 상처가 났을 때 잘 아물도록 그 위에다가 덮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건 미세골절술이라고 하는 연골 재생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하늘색의 그 층이 연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골이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죠. 네. 그 비어 있는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요. 골수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이렇게 나와서 저 세포 그림이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세포 그림입니다. 그 세포가 줄기세포가 여기 나와서 연골세포로 바뀌고 그 연골세포가 연골을 재생해내는 거죠. 이런 방법이 미세골절술이고 아주 간단하고 환자한테 침습이 굉장히 적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연골이 활액 안에 있어요. 저 네. 무릎 안에는 항상 물이 이렇게 조금 고여 있고 이제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천만 개 정도 줄기세포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남아 있지 않고 그냥 씻겨져 내려가 버려요.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씻어 놓으면 바닷가 파도에 의해서 계속 씻겨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줄기세포가 씻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간편한 수술이지만은 성공률을 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게 단점이구나. 그래서 그림처럼 이 부위를 이렇게 덮어서 줄기세포를 보존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돼지 연골로 개발한 것이 바로 이런 장치입니다. 이야. 저 사진에 보시면 왼쪽이 그 저희가 개발한 그런 장치입니다.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네. 1000분의 20mm. 아주 얇죠? 저걸 오른쪽에는 연골 결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네. 거기 빨갛게 이렇게 나오는 게 혈액이고 그 혈액이 골수로부터 나오는 줄기세포를 함유하고 있어요. 줄기세포가 도망가지 않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싹 덮어주게 되는 거죠. 신기하다. 네. 아니 근데 왜 하필 그 돼지 연골을 쓰시게 된 거예요?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돼지 연골이 사람의 연골하고 가장 모양이 비슷해요. 모양이. 네, 모양이 가장 비슷하고 여러분들 한번 돼지의 뒷다리 무릎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장충동 자주 가십니까?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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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족발. 거기 보면 무릎이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게 한 200kg 정도 되는 돼지를 사용하거든요. 사람은 여기 계신 보니까 한 60kg 되시는 분도 저기 성민 씨는 조금 한 80kg 정도 나가실 것 같고 어느 관절이 더 클까요? 돼지 관절이 더 클까요? 사람 관절이 더 클까요? 돼지가 크죠? 너무 어렵나요? 아니, 돼지가 더 무거우니까. 그렇죠. 사람이 더 큽니다. 왜냐면 돼지는 다리가 얇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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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좋습니다. 돼지가 무릎은 커요. 하지만 연골 두께는 사람이 더 두껍습니다. 진짜요? 사람의 연골 두께는 2 내지 3mm 정도. 네. 근데 돼지의 연골은 한 1.5mm 정도. 아니 사실 당연하게 사람 연골이 더 얇다고 생각했는데 돼지가 더 얇네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이 100kg이 넘는 체중을 견디고 막 뛰거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돼지 연골이 정말 튼튼하긴 한가 봐요.
네, 그 돼지 연골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크기나 두께나 이런 것이 사람이랑 비슷하지만 기질이 사람과 비슷합니다. 연골 기질. 연골 기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뭐죠? 그물망에 물풍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 연골의 기질은 콜라겐하고 단백당으로 돼 있어요. 그 콜라겐은 저렇게 망을 이루고 있고 가장자리인 물풍선은 연골 기질이고요. 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연골 세포입니다. 연골 세포는 단백당은 자기 무게의 30배 정도 되는 물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조그만 놈이 그러니까 조그만 놈이 굉장히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평생을 쓰다 보면 닳기도 하고 그렇죠.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고 진짜 그렇게 되네. 그러면 저렇게 되면 연골 모양이 초라해지잖아요. 네. 얇아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쉽게 충격에 잘 닳고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목욕탕에 가서 네. 요즘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때밀이 하잖아요. 네. 그죠? 때가 그게 각질을 계속 벗겨내는 거거든요. 각질을 벗겨내면 새로운 각질이 밑에서부터 계속 차 올라오는 거죠. 똑같은 마찬가지로 연골의 낡은 부분은 계속 없애버리고 아랫부분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어릴 때는 연골을 만드는 것이 파괴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심지어 막 자라나기도 하지요. 와. 그런데 30세를 전후로 해서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만드는 것과 부서지는 게 거의 밸런스를 맞추게 돼요. 자기 연골을 계속 잘 유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특히 여자분들은 만들어지는 것보다 파괴되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파괴되는 게 많다 보니까 물풍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얇아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더 충격에 더 약하게 되고 그러니 더 닳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골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연골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중에서 연골세포는 가장 밀도가 적어요. 귀하다는 얘기죠. 네. 우리 보통 뭐 요만한 네. 1 입방 센티미터 정도, 요 입방 센티미터 보통 수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연골 조직에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귀해요. 그 귀한 연골 세포가 어렸을 때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없어요. 엄마한테 받은 연골 세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골 세포를 잘 소중하게 해요. 지켜야죠. 보호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 우리 태준님은 네. 고개를 커덕커덕 저기 하시는데 제일 연골 세포에다가 학대를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 아우, 맞아. 막 내가 TV에서 보니까 뭐 발차기 하고 공중에서 뺑뺑 돌고 떨어지고 막 그러던데 그거 보는 사람은 좋지요. 근데 연골 세포는 죽을 맛이에요. 제가 제 연골을 학대하고 있었네요. 네. 그러네요. 연골 세포는 이 갑자기 가해지는 충격이 굉장히 약합니다.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에도 굉장히 약하지요. 그래서 높은 곳에 떨어진다든지 계속적으로 뛴다든지 하는 곳에서는 연골은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만약에 연골이 손상이 됐다면, 만약에 그게 파여 있다면 자연적으로 복구는 안 됩니다. 마치 아스팔트가 여러 겹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겹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동차는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아스팔트 그 결손이 있는 데는 계속 이렇게 넓어지게 되죠. 네네. 그렇죠? 그게 점점 약하게 되고 염증 생기고 그제서야 아프니까 내가 좀 뭐 이상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의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픈 경우에는 정말 심각해진 상황인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주님처럼 그렇게 나는 괜찮을 것이다 하고 막 펄펄펄펄 뛰어다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죠.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네. 승민님도 예.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 관절염, 특히 연골은 대사성 질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은 몸 전체에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관절이 있잖아요. 그 관절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있기 때문에 늘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처럼 네. 뜨거워진 상태죠.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서. 거기에 라면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맛있게 익겠죠. 꼬들꼬들. 연골도 마찬가지로 말랑말랑하게 돼갖고 흐느적거리게 됩니다. 쉽게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고 닳게 되고. 그래서 찢어져서 수술하는군요. 그렇죠. 말랑말랑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찢어져요.